마르크 비비앙 포에 2003년 6월 26일 세계 축구는 카메룬과 콜롬비아가 맞붙은 컨페더레이션스컵 준결승전에서 발생한 한 비극 앞에 충격에 빠졌다. 이 경기는 프랑스 리옹의 스타드 드 제를랑에서 무덥고 후텁지근한 날씨 속에 열렸다. 당시 카메룬 대표팀이 앞서고 있었고 경기는 막바지로 접어든 상황이었다. 비극의 중심 인물은 카메룬 대표팀의 수비형 미드필더 마르크 비비앙 포에였다. 당시 28세였던 그는 클럽 차원에서는 임대 신분으로 맨체스터 시티에 소속돼 있었으며 과거 올랭피크 리옹 에서 깊은 인연을 쌓은 바 있다. 포에는 뛰어난 체력과 강인한 플레이 스타일, 그리고 중원에서 끝까지 싸우는 투지로 높은 평가를 받던 선수였다. 경기 72분, 어떠한 충돌도 없던 상황에서 포에는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그라운드에 쓰러졌다. 경기장은 순식간에 침묵에 잠기며 공포와 혼란에 휩싸였다. 동료 선수들은 즉시 구조 신호를 보냈고 의료진은 급히 그라운드로 뛰어들어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카메룬 선수들이 무릎을 꿇고 머리를 감싸쥔 채 기도하던 장면은 축구 역사상 가장 충격적이고 잊을 수 없는 순간 중 하나로 남았다. 포에는 약 45분 동안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그의 심장은 한때 다시 뛰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다. 결국 그는 경기장 내 의료센터에서 숨을 거두었다. 사인은 이전의 의료 검사에서는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던 유전적 심장 질환인 비대성 심근증으로 밝혀졌다. 마르크 비비앙 포에의 죽음은 세계 축구계에 깊은 슬픔을 남겼다. 맨체스터 시티는 그를 기리기 위해 등번호 23번을 영구 결번으로 지정했으며 그가 몸담았던 또 다른 구단 알시랑스 역시 등번호 17번을 영구히 봉인했다. 그라운드 밖에서 포에는 아내와 3명의 어린 자녀를 남겼는데 그중 막내딸은 생후 2달에 불과했다. 안드레스 에스코바르 1994년 콜롬비아 축구는 미국에서 열린 월드컵을 앞두고 전례 없는 위상으로 대회에 나섰다. 예선에서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거둔 대승 이후 콜롬비아는 1994 월드컵 우승 후보 중 하나로 평가받았다. 팬들과 언론의 기대는 대표팀 전체에 막대한 부담으로 작용했고 이 대회는 거대한 꿈이자 동시에 극심한 압박의 무대가 되었다. 팀의 중심에는 27세의 수비수이자 주장인 안드레스 에스코바르가 있었다. 그는 침착하고 신사적인 플레이 스타일로 사랑받아 축구의 신사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에스코바르는 단지 그라운드 위의 리더가 아니라 축구가 폭력과 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믿음의 상징이기도 했다. 그러나 대회는 잔혹한 시나리오로 흘러갔다. 콜롬비아는 첫 경기에서 루마니아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했다. 6월 22일 그들은 개최국 미국과의 운명을 가르는 경기에 나섰다. 경기 34분 수비 과정에서 에스코바르는 불운하게도 자책골을 기록하고 말았다. 그 실점은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분기점이 되었다. 콜롬비아는 패배했고 당초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조별리그에서 조기 탈락하고 말았다. 귀국 후 에스코바르는 거센 비난의 물결에 직면했으며 심지어 살해 협박까지 받았다. 그럼에도 그는 도망치기를 거부했다. 한 신문 기고문에서 에스코바르는 사람들에게 계속 살아가고 계속 축구를 사랑하며 패배를 증오로 바꾸지 말자고 호소했다. 비극은 1994년 7월 2일 새벽 메데인에 위치한 한 나이트클럽에서 발생했다. 안드레스 에스코바르는 범죄 조직과 연관된 무장 괴한들에게 접근당했다. 말다툼이 있기는 했지만 사건의 진짜 원인은 개인적인 다툼이 아니라 월드컵에서의 자책골로 인해 거액의 손실을 입은 불법 도박 조직과 지하 범죄 집단의 분노였다. 맹목적인 증오 속에서 범인은 에스코바르에게 6발의 총을 쐈다. 그는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두었고 약 45분 만에 27세의 짧은 생을 마감했다. 안드레스 에스코바르의 죽음은 단지 축구의 상실이 아니라 압박과 폭력 그리고 광기가 축구를 뒤덮을 때 드러나는 어두운 면을 상징하는 비극적인 사건으로 남았다. 디오구 조타 2025년 7월 2일 밤 리버풀 소속의 28세 축구 선수 디오구 조타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다. 그는 아내 루테 카르도주와 결혼한 지 불과 10일밖에 되지 않았으며 3명의 어린 자녀와 함께 젊고 따뜻한 가정을 꾸리기 시작한 참이었다. 커리어 측면에서도 그는 막 리버풀과 함께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했고 새로운 시즌을 앞둔 프리시즌 훈련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최근 가벼운 수술을 받아 비행기를 이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자동차로 스페인까지 이동했다. 이 여정에는 그의 남동생 안드레 실바가 동행했다. 람보르기니 차량이 A52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포르투갈 국경과 매우 가까운 구간에서 비극이 발생했다. 초기 정보에 따르면 차량은 매우 빠른 속도로 주행 중이었고 다른 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타이어가 파열되는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차량은 제어를 잃고 도로 옆 가드레일로 돌진한 뒤 격렬한 화염에 휩싸였다. 사고는 너무도 순식간에 그리고 치명적으로 일어났다. 두 형제는 현장에서 즉사했으며 다른 차량의 연루는 없었다. 긴급 구조대가 신속히 도착했지만 불길은 이미 주변 지역으로 번지고 있었다. 초기 신원 확인은 차량 번호판과 신분증을 통해 이뤄졌고 이후 법의학 감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이 갑작스러운 죽음은 뒤에 남겨진 젊은 가족에게 결코 메울 수 없는 공백을 남겼다. 리버풀은 그의 등번호를 영구히 남기기로 결정하며 추모의 뜻을 표했고 전 세계 축구 공동체 전반에 걸쳐 애도와 추모, 깊은 안타까움의 물결이 확산됐다. 에밀리아노 살라
2019년 1월 21일 유럽 축구는 이적 역사상 가장 가슴 아픈 비극 중 하나를 목격했다. 당시 28세였던 에밀리아노 살라는 FC 낭트를 떠나 카디프 시티로 이동하며 커리어의 새로운 장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러 가는 길이었다. 이일 500만 파운드에 달하는 이적은 살라를 프리미어리그 무대에 세워줄 꿈의 기회로 기대를 모았다. 출발을 앞두고 살라는 막 가벼운 수술을 받은 상태였고 정기 상업 항공편을 이용하지 말라는 권고를 받았다. 팀 합류 일정에 맞추기 위해 중개인은 전세기를 준비했는데 이 결정은 훗날 극도로 위험한 선택으로 평가됐다. 사용된 항공기는 단발 엔진의 파이퍼 말리부였고 조종은 데이비드 이비트슨이 맡았다. 그러나 이비트슨은 상업 비행과 야간 비행 자격을 모두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며 그의 조종 면허는 이미 만료돼 있었다. 비행 직전 살라는 가족에게 불안감을 토로하는 음성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비행기가 금방이라도 부서질 것 같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항공기는 19시 15분에 이륙해 악천후 속에서 영국 해협으로 향했다. 구름을 피하고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조종사는 고도를 낮출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에서 항공기는 구조적 안전 한계를 넘어서게 됐다. 20시 23분 레이더는 완전히 연락을 잃었고 항공기는 공중에서 산산조각 나며 두 사람은 즉사했다. 그의 시신은 수주에 걸친 수색 끝에 해저에서 발견됐지만 조종사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법적 책임과 관련해 비행을 조직한 데이비드 핸더슨은 중대한 항공 안전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았다.